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여러분 잘 들려요? 나야. 아, 좋아.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목소리 잘 들려요? 누구 왔냐? 강민이, 진유리. 여러분 소리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그 뭐야? 그 하다가 그 소리 그거 조금 이상하거나 방송 상태 이상하면 나한테 이제 문자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문자 주시면 되고. 오, 그다음 이거 뭐야? 이거 메시지. 이거구나. 됐. 좋았어. 좋아, 가보자.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었냐면 바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퀴파티션 띠오리움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하다가 뭐 살짝 언급하고 이제 끝났었거든요. 그 이후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퀴파티션 띠오리움 우리말로 뭐라고 했었죠? 바로 등분배 원리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등분배 원리라고 하는 게 뭐였었냐면은 그 이제 기체 분자들이 끊임없이 뭐 한다고 했어요. 서로 충돌을 한다고 했습니다. 충돌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기체 분자들이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이 있고 그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 것들 사이의 충돌은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겠죠. 그럼 그 무지막지하게 많은 충돌을 통해서 그 이 뭐냐면은 오케이. 그 무지막지하게 많은 그 충돌들을 통해 그 뭐냐면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사방팔방으로 분산이 되는데 이게 각각의 운동 방식, 예를 들면 병진, 그 다음에 회전, 진동 등등의 이 운동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균등하게 분산된다. 적어도 평균적으로. 자, 이거 꼭 기억하시게 평균적으로 분산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별적으로 어떤 한 분자의 운동이 그 분자의 운동과 관련된 운동 에너지가 개별적으로 병진, 회전, 진동의 에너지가 등분배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그 개별적으로는 사실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르고 그 개별적인 데이터를 사실 사람이 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것들의 평균을 하면 그게 같을 거다라는 가정이 그게 바로 등분배 원리예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그렇게 가정을 하면 또 묘하게도 실제 이제 기체들의 여러 가지 성격들을 잘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유효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저번 시간에 이제 뭐라고 슬쩍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그래서 우선 평균적으로 분배되는 그 운동 에너지의 단위 그게 어느 정도 된다고 했어요. 바로 2분의 1 KT 이 정도가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어떻게 됐었냐면 그 다음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그래서 전체 운동 에너지 물론 뭐 이상적인 경우에 대해서 자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이렇게 뭐 해서 뭐 평균이라고 하죠. 평균 전체 평균 운동 에너지가
2K라고 쓰고 바 이렇게 쓰면 여기 어떻게 되느냐. 우선 2분의 1 KBT 여기 이제 그 분배되는 등분배는 평균적으로 등분배되는 에너지 단위를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 곱하기 거기에다가 어떤 방식들이 있느냐를 봤을 때 첫 번째가 FT. 자, 여기서 T의 의미는 뭐죠? T. 어디 갔나? 에잇 하고 요 T가 바로 트랜슬레이셔널 병진운동 에너지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FR. 자, R은 뭐라고 그랬었냐면 회전운동 에너지라고 썼고요. 그 다음 여기에 더하기 FV. 자, V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누구야? 강민이. 좋아. V가 바로 바이브레이셔널 진동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병진을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회전을 하느냐, 진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그 가능성으로 이 에너지가 다 분배돼서 그 기체의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가 나타난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곱하기 2.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데는 아닌데 이 병진운동 모드에만 이렇게 2가 곱해진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2가 곱해진다고 했죠? 왜 2가 곱해지냐면 바로 진동에만 2가 곱해지는데 이유는 뭐냐면 진동 운동을 하면 진동이라는 것 자체에 그 운동 에너지 그것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진동을 통해서 그 결합력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자와 원자 사이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화학 결합을 이루는데 진동을 벌이면 이 원자라는 알갱이 자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에너지가 분산되는 거와 별개로 이게 둘 사이의 화학 결합의 결합 길이가 변하면서 이 녀석의 위치 에너지가 또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통한 에너지가 결합 위치 에너지로 축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등분배되는 방식이 이렇게 병진하고 회전은 그 각각이 그냥 그대로 영향을 주는데 진동만 그 진동하는 방식의 두 가지 방식. 그러니까 그 진동 자체의 운동과 그 진동이 그 위치 에너지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동 모드 하나당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분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수식이 바로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경우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1. 자, 첫 번째는 자, 이제 뭐 저 일반적인 경우를 알면 이제 뭐 거의 뭐 속된 말로 게임 끝났다 뭐 이건데 우선 첫 번째가 요거 atomic gases. 자, 원자는 원자인데 단원자 분자들. 그래서 이제 그 원자가 하나로 되어 있는 분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로 쓰자면 힐륨, 니온, 알곤 이런 18족 비열성 기체 타입의 이상기체들을 모노토믹 몰리큘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때 아시다시피 뭐 여기에 있는 진동 모드, 회전 모드, 그 다음에 진동 모드, 회전 모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회전 모드하고 진동 모드가 얘네들은 없죠.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있는 운동 에너지가 항상 이제 이렇게 평균 운동 에너지가 바로 2분의 1 KBT 한 다음에 FT. 그래서 단원자 분자들은 바로 이렇게 병진 운동만 있을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병진 운동 모드는 또 사실은 항상 일정하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썼지만 얘는 항상 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 넣어 주시면 자, 이를 어떻게 2분의 1 K 바로
2분의 3 kB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kBT까지는 똑같고 여기에 있는 3 이렇게 요 1이 3으로 바뀐 거죠. 물론 여러분 이거 알죠? KB는 뭐예요? KB는 뭐였어요?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 KB는 뭐였죠? 버르버르버르바 볼츠만 상수. 볼츠만 상수.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상수의 2분의 1의 t는 온도. 그래서 이 그 단원자 분자에 대한 보시다시피 이걸 평균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 다이아토믹 O와 리니어 모리큘스 요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아토믹 리니어 뭐 우리말로 바꾸자면 이원자 혹은 생긴 게 선형 이렇게 되겠죠. 자,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원자 분자는 대표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뭐 H2, 뭐 O2,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리니어하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CO2,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원자 분자에도 되고 선형 분자에도 되고 뭐 뭐래도 상관이 없죠. 자, 그럼 이때 이 녀석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병진, 회전, 진동 모드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병진 모드는 항상 3이고요. 이건 특별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회전 모드가 이렇게 이원자 분자거나 선형 모드면 회전 모드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2가지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이건 저번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면 진동 모드. 자, 얘는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냐면 바로 3n 빼기 ft f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에서 n의 의미는 뭐죠? 바로 분자를 구성하는 바로 원자의 개수 되겠습니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값들을 3, 2 이런 값들을 여기 이제 넣어주면 이거 이제 값이 뭐가 될 거냐? 바로 3n 빼기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저기에서 자, 평균 운동 에너지였어요. 평균 운동 에너지 어떻게 표현되느냐? 2분의 1 EBT. 자, 한 다음에 보시다시피 얘하고 얘가 각각 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하나가 3이고 하나가 2였죠. 그럼 두 개 더하면 5.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진동 모드가 3n 빼기 5잖아요. 거기에 곱하기 2.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1 kBT 한 다음에 5 두 개 곱해주면 6n 빼기 250 더하기 5 해서 그냥 5. 좀 바꿔 쓰면 2분의 6n 빼기 5 곱하기 kBT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나? 2, 3은 6, 6n 맞지? 예. 오케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좋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뭐 예를 들어서 n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4H2. 자, 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 원자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2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 6, 12 빼기 5니까 2분의 7에
kBT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CO2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입자가 3개니까 그럼 탄소 하나에 산소 2개니까 원자가 3개죠. 그럼 여기에다 3 넣으면 3618 3618 빼기 5 하면은 2분의 좀 크네. 3618 빼기 13 kBT 뭐 이런 식의 꼴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 좋다. 자, 그 다음 이제 뭘 한번 살펴볼 거냐면 그 다음 그 외에 이제 다원자 분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쉴게요. 예.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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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다원자 분자. 그래서 이제 뭐 다원자 1, 2 외의 자, 다원자 분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트랜슬레이션을 항상 3 그리고 로테이셔널이 항상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형 분자이거나 이원자 분자가 되면 그 로테이셔널 모드가 2가지지만 일반적으로는 항상 3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것으로부터 바이브레이셔널은 3n 빼기 2개에서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저기에서 짜잔 평균 운동 에너지는 자 여기에 요거에 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진의 회전이니까 2개 더해서 6. 그다음 한 다음에 자 진동 모드가 3n 빼기 6이었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2. 자 그러면 2분의 1 kBT 한 다음에 얘는 2, 3은 6n 빼기 2, 6, 12 더하기 6이니까 6 해서 2로 나누면 3n 빼기 3 kb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겠네요. 좋아.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죠? 그래서 이퀴파티션 티어리업으로 이제 적용하는 과정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됐다. 자, 날 적으셨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갑니다. 자, 칠판 지울게요. 칠판 지우나. 지우자, 쓱쓱쓱쓱. 아잉, 지워야지. 자, 지워도 되겠죠? 지운다. 오케이. 여러분, 목소리는 잘 들려요? 목소리 잘 들려요? 괜찮아요? 오케이. 제니도 왔구나. 오케이. 글자 잘 보이죠? 이 의외로 카메라가 지금 칠판에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내 사는 집이에요. 자, 지우자. 아이고, 오늘 방학 중에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수업인데 이 또 직접 못 보고 이렇게 스트리밍 해야 돼 갖고 아이고 좀 아쉽네요. 오늘 보면 몇 달 후에 보는 거 아니야? 아이 참.
좋아. 지워져라, 지워져라. 쓱쓱쓱쓱. 호이치. 아이고. 됐어. 자, 그다음 4.3. 자, 그 이상기체에 대해서 뭐 비열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회전 진동 뭐 병진 운동에 대한 방식에 대한 얘기도 하고, 등분배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결국 그래서 이상기체와 관련된 어떤 그 연력학적인 함수를 하나 표현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내부 에너지고요. 그러면 이상기체의 경우 이제 그 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적용될 건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텐데, 자, 이때 우선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이 그 어떻게 기본적으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바로 뭐냐면은 우선 첫 번째가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 알갱이들의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 더한 거예요. 그다음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알갱이들이 뭘 할 수도 있냐면요, 화학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막 엮여가지고 뭐 반응 생성물 뭐 만들면서 막 흡열이 될 수도 있고 발열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화학 반응을 넘어서는 그 원자들 사이에 핵 반응, 입자들이 뭐 핵 분열을 하거나 핵 융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종류의 에너지가 바로 이제 내부 에너지가 될 거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지금 기체가 무슨 기체냐면 바로 리상 기체. 자, 그럼 이제 이 리상 기체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짜잔, 바로 이렇게 되겠죠. 우선 첫 번째, 핵 반응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 자, 핵 반응한다고 하면 사실 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우리가 예를 들면 핵물리학자다 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핵 반응은 우리가 거의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는 그 이상기체들은 핵 반응과는 관계가 없다. 그럼 얘 나가리. 그래서 핵 반응과 관련된 내부 에너지 없는 것으로. 자, 그다음 두 번째, 우선은 이상기체니까 뭘 해볼 것이다. 화학 반응 역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도 없는 것으로 생각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서 화학적인 내부 에너지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뭐만 남냐면 사실은 역학적 에너지 하나 남는데, 그럼 역학적 에너지 여기 뭐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도 있고 에너지도 있는데, 이 이상기체의 가장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바로 바로 입자 사이의 인력 혹은 청력, 이게 있어요. 없죠. 그럼 입자 사이에 인력과 청력이 없으면 그게 무슨 에너지가 사라져 버리죠? 바로 위치 에너지가 사라져 버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요 짠짠짠 요 세 개를 생각을 하면 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그래서 어떻게 돼? 핵 반응도 안 해, 화학 반응도 안 해, 역학적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도 없어. 그럼 뭐만? 이 K, 바로 온리. 저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바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뭐냐면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만으로 이상기체의 전체 내부 에너지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상기체의 경우 내부 에너지가 이런 꼴이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다 보니 그 이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바로 요렇게. 어이 지우개 닿지 아니구나. 다시. 어이. 자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로만 표현되는데 그 운동 에너지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바로 이게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표현하지? 그래 이렇게 하자. 그러면 n 곱하기 2k 바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저 각각의 항이 뭐냐? 우선 여기 있는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아까 왜 이퀴파티션 띠오리움 하면서 막 나왔던 거 있잖아요. 바로 평균 운동 에너지. 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요 n, 요 앞에 있는 요 n, 요건 뭐냐면 바로 그 시스템의 분자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조금 그 아까 이퀴파티션 띠오리움 할 때도 n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쓰다 보니까 문자가 같아졌네요. 근데 아까 이퀴파티션 띠오리움 할 때 n은 한 분자 안에 원자의 개수를 n으로 가정하고 쓴 거고요. 여기서 n은 그게 아니라 그러한 분자가 지금 몇 개 있느냐의 개수 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자당 평균 운동 에너지를 이퀴파티션 띠오리움을 이용해서 요걸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구해 놓았을 때 거기에다가 보시다시피 원자가 그런 분자가 n개가 있을 때 하나당 평균이 이거니까 분자 전체 개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다. 자, 그럼 이때 우린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표현을 중에 조금 이제 바꾸어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짜자자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저 녀석은 그러면 조금 더 표현을 바꾸어 쓰면, 자, 내부 에너지는 자, 요 n 곱하기 2k 바라고 했었는데, 요 2k 바 이게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n 곱하기 2분의 1 kbt 곱하기 fr 어이 ft fr fv 곱하기 2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체의 그 종류 뭐 이렇게 뭐 단원자냐 이원자냐 아니면은 뭐 선형이냐 뭐 그런 것 등에 의해서 얘네 값이 정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평균 운동 에너지를 표현한 다음에 여기 이제 분자 총 개수를 곱해 주시면 그게 바로 전체 운동 에너지 혹은 그 보시다시피 내부 에너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제 뭘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이 내부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내부 에너지면서 사실은 전체 운동 에너지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필 건 뭐냐면, 그럼 봐봐요. 그 n이라고 하는 건 분자 전체 개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 뭐냐면 그 병진 모드니까 항상 뭐 사실은 항상 3이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선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3일 수도 있고 아니면 2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개수에 따라 정해질 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결국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에너지가 잘 보시다시피 그 시스템의 부피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누구의 경우? 이상기체의 경우. 자, 이게 어떠한 변수도, 자, 이건 그냥 개수일 뿐이고요. 3이나 3, 2로 정해지고요. 얘는 분자 안에 들어있는 그 원자의 개수로 진동 모드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나 뭐 그런 것들로만 정해지는 거지 여기는 부피라는 개념이 여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2분의 1은 상수고 KB도 상수고 T는 그냥 온도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나 이런 입자의 개수 이런 것들이 보시다시피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에 관여할 뿐인 거지 부피에는 전혀 무관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4. 정적, 몰, 비열, 표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 정적, 몰, 비열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자, 기억나실런가 모르겠는데 CV. 자, 이렇게 썼고요. 정적, 몰, 비열을 이렇게 소문자 시로 썼었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소문자 N. 자, 소문자 N이라고 쓰는 건 바로 뭐겠어요? 바로 모르스. 자, 얘가 그 정의가 뭐였었냐면 바로 일반적으로 DE, DT, V 이거였다고요. DE, DT, V.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에 대한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율이 그게 바로 정적 몰 비열 표현이었어요. 거기는 몰수가 곱해진 채로. 근데 여기다가 무슨 조건을 거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상기체라는 조건을 딱 걸면 수리적으로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뀐다? 그냥 D, E, D, T 이렇게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것에 그 수학적인 의미 아시겠어요? 자, 이게 이 표현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라는 얘기는 이상기체, 실제기체, 뭐 액체, 기체, 고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시스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내부 에너지는 그 변수가 온도이기도 하고 부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 상황이 온도가 변하거나 부피가 변하면 그 내부 에너지가 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기체가 되면 뭐가 변수가 아니라고요? 부피가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가 뭐가 된다? 바로 이상기체에서는 이 내부 에너지가 오직 온도만의 함수로 표현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바로 부피 변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부피가 뭐 일정하다 말다 뭐 그런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적 몰 비열에서 이 정적이 부피가 일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부피 일정의 의미지만 놀랍게도 부피가 일정한 가정의 그 비열을 표현하는데 보시다시피 부피가 변하건 아니면 실제로 일정하건 이 수학적 표현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희한하게도 이상기체의 부피가 일정할 때의 이 비열은 부피가 변해도 내부 에너지를 온도로 미분한 거랑 같은 표현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상기체는 그 내부 에너지에 부피 변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이제 어떻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얘를 이쪽으로 보내서 바로 DE는 NCB DT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되게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자,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 이게는 바로 부피가 일정한 과정의 비열이죠. 근데 놀라운 건 그래서 그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래 첨자 V로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보시다시피 운동 에너지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수식을 봤을 때 어디에서도 부피와 관련된 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부피 변화 유무. 그 유무니까 변해도 그만 안 변해도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부피 변화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이런 수식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기체에서 구할 수 있는 P가 일정한 과정의 비열이
부피가 변할 때에도 내부 에너지와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부피가 일정할 땐 당연한 거고요. 이 말을 쓰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V라는 표현이 부피가 일정하다는 표현이 여기에는 있지만 여기에는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없죠. 없죠.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제가 써드린 요 표현 요것을 반드시 외워야 된다.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외워야 된다. 시험에 억수로 나온다. 완전 중요하다. 자, 이때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D라고 쓴 거는 미분이 가능할 정도의 이제 미시 구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미시 구간에 대해 이런 거면 거시적으로 변화가 큼직큼직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그 거시적 상황에서는 수식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델타 E는 NCV 델타 T. 그래서 이제 거시적 상황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 아이디얼 게스에 대해. 어떤 경우? 항상. 이상기체는 항상 내부 에너지 변화가 NCV 델타 T입니다. 부피가 변하건 안 변하건 가역이건 비가역이건 가역이건 비가역이건 압력이 변하건 부피가 변하건 뭐가 됐건 이상기체는 항상 저렇다. 초보들이 그 뭔가를 공부할 때 그게 뭐 자연과학이건 수학이건 예술이건 뭐 인문학이건 초보들이 뭔가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바로 그 변화가 그 상황에 따라 어떤 내용이 변화무쌍하게 막 변해가지고 이게 이럴 때 뭘 써야 되는지 저럴 때 뭘 써야 되는지 자꾸 변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초보들이 공부할 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 공부할 때 가장 초보들에게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되는 게 바로 항상 이런 거. 어떤 상황에서도 부피가 변하건 부피가 안 변하건 압력이 일정하건 압력이 변하건 가역이건 비가역이건 뭐건 무조건 이상기체는 항상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길라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 표현이 됐건 이 표현이 됐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알겠죠? 이상기체 내부의 표현은 절이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저 아이디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저거 됐죠? 됐죠?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 지웁니다. 우차 지후차. 자, 지웁니다. 지울게요. 지웁니다. 후이쉬. 자, 그 다음 5인가? 자, 5 맞아요? 그럼 저기 짠. 그럼 저 괄호 5 맞아요?
4인가? 5인가? 헷갈린다. 5 맞나? 5. 자, 5 보시면 이게 방금 언급하고 있는 내부 에너지가 여러분 기억날라 모르겠는데 상태 함수였다고요. 여러분 상태 함수 기억나나요? 자, 상태 함수 어떻게 뭐예요? 바로 과정에 관계없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로 결정되는 에너지 어떤 함수를 연력학적인 함수를 상태 함수라고 했죠. 그거를 여기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아까 어쨌거나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결국 그게 운동 에너지만으로 표현이 돼서 그 표현을 유르륵 쓰면 총 분자 개수에다가 2분의 1 kBt에다가 보시다시피 병진 모드, 그 다음에 회전 모드, 진동 모드의 곱하기 2. 보이시죠?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는 추가적으로 뭘 또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게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0이겠네. 언제 0이겠어요? 언제? 온도가 0켈빈일 때. 맞아요? 이게 어차피 다 뭐 개수 뭐 2, 3 뭐 그런 식의 뭐 원자 개수 뭐 분자 개수 이런 것들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 온도 0 되면 뭐 얄짤없이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앞서 어떤 표현을 외우라고 했었냐면 DE는 NCB DT였죠? 그러면서 동시에 델타 E는 어떻게? NCB 델타 T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E2 빼기 E1은 NCB T2 빼기 T1이라는 거지.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온도 변화잖아요. 그럼 온도 변화가 내부 에너지 변화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NCB는 뭐 어쨌건 뭐 정해져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T1에서 T2로 변할 때 내부 에너지가 E1에서 E2로 변한다는 얘기지. 여러분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관계식. 온도가 T켈빈일 때 이 내부 에너지는 0이야. 누구? 이상기체가. 그걸 여기다가 넣어. 0일 때 0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얘 0, 얘 0 사라지면 우리는 무슨 관계를 얻을 수 있어? 얘는 NCB T2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T1이다 T2다 E1이다 E2다 라고 하는 건 특별하게 정해지는 상태예요? 임의로 정해진 상태예요? 임의로 정해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결론에서 슬쩍 이 2를 지워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상기체의 경우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뿐 아니라 아예 그냥 절대적으로 내부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기체 E는 아예 변화량이 아니라 그냥 절대적으로 NCBT가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외워야지. 무슨 말 알겠죠?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자, 저거 아시겠죠? 그래서 아예 이상기체는 그냥 NCBT야. 자, 이게 그 어떤 학문 체계를 배우건 간에 그 학문 체계가 만들어진 굉장히 그 역사 깊은 논리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논리 구조를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강사나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죠. 이해는 되는데 중요한 건 그 모든 히스토리가 이게 한 100년, 200년 동안에 걸쳐 쌓여진 긴 무슨 막 대하 소설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왜 재미있는 소설책이나 만화책 같은 걸 읽어도요. 이게 예를 들면 뭐 해리포터만 해도 막 책이 막 10권, 20권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뭐 원피스 같은 경우는 책이 막 몇백 권, 몇십 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앞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외워놔야죠,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그 해리포터 친구가 론이고 그 헤르미온느고 하는 걸 외우고 있어야 그 다음 내용을 당연히 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논리 구조가 이게 앞으로 착착착 쌓일 텐데 그 논리 구조를 매번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지. 아, 어느 책을 딱 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 해리포터가 헤르미온느한테 막 구박받는 장면이 있다고 쳐. 그럼 그 딱 봤을 때 아니 우리의 주인공 해리포터를 헤르미온느가 구박하다니. 그럼 헤르미온느 너는 빌런이구나.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잖아. 이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전의 역사를 보면 그 헤르미온느하고 론하고 뭐냐 그 해리포터는 서로 사랑하고 되게 아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좋은 친구 사이잖아요. 거기서 헤르미온느는 론하고 해리포터를 맨날 혼내죠. 맨날 혼내잖아. 상의 그 감정을 가지고 혼내잖아. 그 일상에서 그 상황을 봤을 때, 아, 지금 얘가 해리포터나 론 얘가 혼날 짓을 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주인공을 혼내는 헤르미온느는 악당이야. 이건 아니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전에 해리포터와 론과 헤르미온느 사이가 어떤 그 인연이 있었는지를 그걸 다 이해하고 나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책을 딱 폈는데 갑자기 헤르미온느가 누구더라? 이래버리면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그냥 외우는 거야. 이 세 명은 정말로 이 뭐냐면 정말로 죽을지언정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까운 친구다라는 그 사실을 머릿속에 외운 상태에서 그걸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논리 구조가 계속 전개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개가 되면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뭐였더라? 그 운동 에너지로 표현됐었는데 그 운동 에너지가 뭐였더라? 그 위크 파티션 티오리움이 있었는데 이러면 안 돼. 그냥 어떻게 돼? 어느 단계에서 결론이 있잖아. 결론? 그걸 외워야 돼. 어느 단계에서 결론이 있잖아. 그걸 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때 너무 버벅대게 되는 거야. 시간 지연이 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단계에서 외워라 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그 단계까지 딱 끊어가지고 결론을 딱 외워야 돼. 알겠죠? 그래야 그 다음 단계 논리를 좀 더 편하고 빨리빨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우라고 하는 요 요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그 다음 4.4. 그 다음은 엔탈피 되겠습니다. 자, 방금까지는 내부 에너지 했었죠. 지금은 뭐 해볼 거냐면 그 이상기체의 엔탈피 표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자, 엔탈피에 기본적으로다가 요것의 정의 그게 뭐임? 바로 E 플러스 PV 맞나요? 자, 이건 빼박캔트야. 그냥 이렇게 정의가 된 거야. 여기까지는 그 어떤 가정도 하지 않았어. 엔탈피는 무조건 E 플러스 PV 이렇게 정의된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드디어 뭐를 걸어볼 것이냐? 이상기체를 걸 거야. 그럼 이상기체를 딱 거는 순간 바로 이 부분 저 어떻게 표현돼? 외워야지. NCBT 언제나 알겠어요? 부피가 변하나 안 변하나 압력이 변하나 압력이 안 변하나 가역이나 비가역이나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이상기체라고 걸면 내부 에너지는 무조건 NCBT. 알겠죠? 그 다음 더하기 PV는 nRT. 그래서 요만큼은 요렇게.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관계를 또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더하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N CV 플러스 RT 저렇게 되겠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이상기체라고 딱 걸어버리면 엔탈피 역시 절대적인 온도에 대해 엔탈피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이상기체에 대해서만. 실제 시스템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아예 뭐 0켈빈에 도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저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저런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이냐 아시겠죠? 꼭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상기체의 엔탈피는 NCB 플러스 RT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정압비열. 압력이 일정한 과정에서의 비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압비열 어떻게 표현됐었죠? 기억나려면 모르시겠네. 바로 NCP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자, 압력이 일정하다를 아래점자 P 이렇게 썼었죠. 정의가 뭐였었냐면 DH DT P. 이게 그냥 정의예요. 일반적 케이스에 대한 정압비열의 저게 정의입니다. 정의. 쟤는 이상기체건 이상기체 아니건 실제 기체건 고체건 액체건 뭐가 됐건 간에 무조건 연력학적으로 이 정압비열은 저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바로 어떤 조건을 걸어볼까요? 바로 이상기체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표현을 어떻게? DH DT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저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까지의 표현은 뭐냐면요. 압력이 일정한 과정에 대해서 엔탈피를 온도로 미분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함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다가 여기에 있는 요 엔탈피가 바로 온도와 압력. 온도와 압력 요거의 함수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상기체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인 시스템까지들 다 포함을 해서 엔탈피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에 온도하고 압력이 다 변수로 포함되는 표현되는 함수라서 수리적으로 변수가 여러 개니까 압력을 고정하고 온도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엔탈피를 이상기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NCBRT 이렇게 되죠. 자, N은 뭘 쓰고요? R은 뭐예요? 기체상수죠. T는 온도고요. CB는 뭐예요? CB는 여기에 CB는 아까 이상기체 비열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이상기체는 여기 보시면 그 어디도 엔탈피가 압력과 관계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항들 중에 어디도 압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기체의 엔탈피는 압력하고 무관하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기체의 경우는 이 엔탈피가 어떻게 온도만의 함수로 표현된다는 수리적인 표현이 이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DH는 NCP DT.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델타 H는 NCP 델타 T. 그 다음 어떻게 H2 빼기 H1은 NCP T2 빼기 T1.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약 온도가 0켈빈이면 그때 엔탈피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여기서 찾으면 되잖아요. 이상기체의 경우 엔탈피가 NCB 플러스 RT였으니까 여기 어떻게 돼? 온도에 0켈빈 넣으면 앞에 뭐가 됐건 간에 0 들어가면 무조건 0 돼야 되겠죠. 그럼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엔탈피는 NCT구나. 그래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처럼 이상기체의 엔탈피는 역시나 이 뒤에 붙어 있는 숫자 2 슬쩍 떼고 절대적 온도에 따라서 엔탈피를 표현할 수 있게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거나 요거나 같은 동치에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 바로 짜자자잔 짜자자잔 요거 완전 중요하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엔탈피 표현을 할 때 반드시 외우셔야 될 거 바로 요 표현. 그리고 또 반드시 외워야 될 거 요 사이의 관계로부터 CP는 CB 플러스 R이다. 누구에 대해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이 표현 역시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엔탈피 등등과 관련해서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것.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돼. 이건 잊어먹을 수가 없어. 왜죠? 그걸 까먹었다는 건 죽었다는 걸 의미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잊어먹을 수가 없어. 바로 내부 에너지는 NCBT. 그리고 엔탈피는 NCPT. 그리고 CP와 CV의 관계는 이렇게.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주 중요하다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렸어요? 잘 들었어요? 잘 소리 들렸죠?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